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예,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책론입니다. 교재로는 214페이지로 먼저 가죠. 214.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어디서 몇 문제 정도 나오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214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밑에 맨 밑에 가시면은 핵심 개념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위에 출제 경향을 중간에 보시면은 뭐 한 세 문제에서 여섯 문제까지인데 기본적으로는 한 부동산 정책론에서는 거기 나와 있지만은 한 네 문제에서 한 다섯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이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보면서요. 그 밑에 가시면은 맨 밑에 핵심 개념이라는 부분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여기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정부의 거기 보시면은 시장 개입 이유와 시장 개입에 대한 이유, 왜 개입을 하느냐와 그 다음에 시장 실패 원인, 시장 실패의 원인,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이제 낼 가능성이 크고요. 그 밑에 가시면 외부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요것도, 그러니까 시장 실패 원인이 그 외부 효과거든요. 그래서 외부 효과도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오른쪽에 토지정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토지정책. 토지정책도 문제 비중은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와요.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주택정책. 주택정책도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맨 밑에 조세정책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2차 과목에서 세법 아시죠? 그죠? 세법적인, 기본적인 걸 또 낼 수도 있지만은, 조세정책에서는 또 하나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결시킨다면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있죠. 근거를 이제 봅니다. 근거. 이제 그것이 정치적과 경제적에서 시장 실패라는 자체의 수정이 경제적이거든요. 그럼 시장 실패 원인을 몰라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외부 효과라는 자체가 문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이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 그 조세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215페이지로 가시면은 정책의 의의와 기능에 보시면은 밑에 부동산 문제의 개념과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개념에 대한 거기 문제 개념은 밑줄만. 자, 부동산은 자연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악화한 상태에서 개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악화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뭘 문제 보냐면 22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25로 가시면은 225로 가시면은 토지 정책에 토지 문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저한테 찍어드린다면 양가로 2번에 보시면은 집가고의 문제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다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자, 우리가 토지 정책에서 이 토지 문제의 집가고 문제를 물어보거든요. 토지 문제. 자, 토지는 부중성이라는 말을 배우셨어요. 부중성은 양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거기 1번에 보시면은 물리적 토지 문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토지가 부족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한정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희소성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자 경쟁이 나타나니까 땅값이 안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 양가로 이번에 가시면은 집가고의 문제라는 게 있죠. 여기다 별표를 크게 하나 쳐놓으세요. 집가고. 그러니까 토지가 집가고라는 단어는 이제 토지 가격 합리적수를 높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져요. 그러면 도심의 땅값이 비싸지긴 어떻게 되냐면 건물을 저층화 시키겠어요? 고층화 시키겠어요? 고층화 시키죠. 이 건물을 고층화 시킨다는 거를 옛날에 왜 집약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조방적이에요? 집약적이에요? 집약적. 토지가 한정된 상태에서 노동자본을 많이 투입하니까 그러면 조방적 이용이 맞다? 집약적이 맞다? 집약적이 맞고요. 땅이 취득 가격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건설회사가 주택의 질을 높일까요? 주택의 질을 좀 떨어뜨릴까요?
떨어뜨리고 주택 가격도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주분리라는 게 나와요. 직주분리라는 건 뭐냐면, 도심은 직장이 두 개 되는데 땅값이 높으니까 주거지를 그냥입니까? 외곽으로 나갑니까? 나가죠. 그래서 자, 지금 집가구 문제에다가 별표를 치셨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땅값이 필요 이상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수요 증대에 집가 상승이 야기돼서 투기적 수요가 가미되니까 집가가 더 폭등해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1번서부터 쭉 가볼게요. 1번에 가시면은, 그럼 땅값이 비싸니까 공공용지 확보가 쉽겠어요? 정부가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담을 국민한테 또 세금으로 전가시킬 수가 있고, 2번에 가시면 주택 문제 해결의 악영향이라는 게 있나요?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가 나온다. 그러면 밑줄 쳐보시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택지 취득이 쉬워져요? 좀 어려워져요? 택지 구입에 대한 가대한 비용을 소모되다 보니까 건축 설비의 질적 수준이 좀 향상된다? 저하된다? 저하되고요. 아파트가 지나친 저층화 됩니까? 고층화 됩니까? 고층화 되고, 조방적이에요? 집약적이에요? 집약적이고, 과도한 직주분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직장을 도심에 두고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간다는 건 땅값이 비싸져서 직주분리 현상이 발생되고, 도시 스프롤에다가는 난개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무슨 개발? 난개발. 자, 우리가 건설회사가요, 도심이 땅값이 높아지게 되면 외곽으로 개발하는데 그냥입니까? 난개발을 합니까? 난개발. 그래서 지가가 낮기 때문에 외곽에 이제 우리가 개발 스프롤 현상은 이제 난개발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은 물가 및 생산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기업이 제품 가격을 그냥입니까? 인상합니까? 그럼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겠죠. 여러 가지 물건 가격이 올라 임금도 상승되고요. 그럼 수익이 악화되니까 또 수출을 또 곤란하게 해서 여러 가지 국제 경쟁이 악화시킨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프린트 받으셨죠? 그럼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가 이제 집가구의 대표적인 문제인데, 풀어보시면은, 자, 들어갑니다. 집가구는 우리가 보통 다 X죠. 왜 틀었는지 봐야 되는데, 토지를 조방적 이용해요? 집약적으로 이용해요?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주거지를 외역적 확산을 조장한다는 거 맞죠? 이렇게. 그래서 요건데, 요게 이제 문제가 좀 책에 보시면 227페이지를 좀 제가 추천할게요. 227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예제 문제 하나가 있죠. 요거 별표 하나 쳐보세요. 지금 문제를 풀었던 게 그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토지의 토지 가격 정상 지가 상승을 초과한다는 거는 집가구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는 현상이 아닌 것을 본다면, 한번 읽어볼게요. 택지 가격이 상승하니까 택지 취득이 쉬워져요? 좀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고, 좀 전에 직주분리 현상 기억하십니까? 그럼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을 그냥입니까? 더욱 심화시킵니까? 그 다음에 외곽으로 나가니까 통근거리가 더 길어지죠? 그다음 3번이 정답이에요. 토지 이용을 조방적이다, 집약적이다? 집약적. 그래서 도심 지역이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서 주거지 외연적. 몇 번이 정답이죠? 3번. 4번에 한정된 사업비 중 택지비의 비중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건축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산이 줄어다 보니까 주택의 성능이 좀 그냥요 저하돼요. 질이 저하되고, 자, 높은 택지 가격은 공동주택의 고층화를 촉진시키겠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요거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인데 다른 지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집가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꼭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오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로는 그 218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자, 218페이지 가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는 별표를 하나 정도만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 끊을게요. 아까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가 나온다고 이 저자분이 얘기하셨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 끊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라고 합니다. 이유라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근거라고도 적어 놓으세요. 근거. 요즘은 이유가 나오기도 하고 근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능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정치적인 기능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게 있거든요. 경제적이 있습니다.
자, 시장이 안 돌아가야 돼요? 잘 돌아가야 돼요. 잘 돌아가야 되죠.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잘 돌아가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먹으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같이 다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은 경제적이다, 정치적이다? 정치적. 가장 대표적인 게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그럼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쓰면서 정부가 공공주택을 좀 비싸게 줘야 돼요? 싸게 줘야 돼요? 싸게.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들한테 소득을 또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시장이 안 돌아가도 시장이 실패거든요. 아까 제가 시장 실패 원인이 나온다 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시장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라는 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데 시장의 실패는 너무 적정 생산보다 많이 나오거나 너무 적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적정 효율적인 배분이 돼야 되니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서 적정 배분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따 배우시겠지만 뭐 과대 생산이 된다든가 아니면 가소 생산이 된다든가 이런 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적정 배분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두 가지요. 저소득층이 나오면 어떤 기능이고요? 정치적이고. 시장 실패 수정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죠? 경제적이죠. 그럼 우리가 좀 이 암기 기법이 경제 활동하는 곳이 어디죠? 시장이죠. 그럼 시장 실패 나오면은 이 정치적이 생각나셔야 돼요. 경제적이 생각나셔야 돼요.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에 지읒 들어갔죠. 그럼 경제적에 지읒 들어가요? 정치적에 지읒 들어가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저소득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정치적 그러셔야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좌측에 양가로 1번에 정치적과 양가로 2번에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정치적은 어떤 단어가 핵심 포인트겠어요? 시장 실패 수정이에요? 저소득이에요? 그럼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저소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안정하고 주거 안정이고 두 번째 이제 파란 색깔의 사회적 형평성 달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2번 그럼 저소득층들을 개입하기 위해서는 차등가세라는 거를 세법 시간에 배우셨죠. 그러면 차등가세에서 어떻게 돼? 이 저소득층들한테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어때? 고소득층한테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되죠. 누진세 적용이고요. 공평한 소득지 분배에다 밑줄 쳐보세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거는 경제적이다, 정치적이다?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유치하지만 제가 저소득하면 경제적이 나와야 돼요, 정치적이 나와야 돼요. 정치적이 나와야 되고. 자, 이번에 경제적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쫙 읽어볼게요. 자, 1번에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은 가격기구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 구성원이 후생에 대한 감소로 시장 실패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아까 칠판에 제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건 정치적이었어요? 경제적이었어요? 그럼 이번에 가시면 이제 시장 실패라는 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 기구의 자원이 적정, 그러니까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해서 너무 과대 생산하거나 과도 생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보시면 시장 실패 수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나요? 그럼 시장 실패의 수정이 나오면 이거는 정치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2번 문제가 그 하나의 예거든요. 2번 문제를 푸시면은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아실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저소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칠판을 보시면은 저소득은 경제적 기능이에요?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이죠. 그럼 시장 실패가 나오면 안 되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저소득층이라는 자체는 임대주택 공급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경제적 목적이다. 이건 정치적이다. 정치적. 그러니까 정치적 사회적 목표인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죠? 그죠?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21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19로 가시면은 그 메뉴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도 별표 하나 쳐보십시오.
좀 전에 배웠던 거는 그 근거가 되는 정치적과 경제적이라는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실패를 수정하려면 그 원인을 몰라야 돼요? 정부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실패 원인입니다.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만 알아야 돼요? 정부가 대책을 써야 되겠어요? 써야 되죠.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시장 실패 원인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완전 경쟁과 불완전을 배우셨죠. 완전 경쟁은 현실이에요, 이론이에요? 그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효율적인 배움이 되는데, 그럼 현실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합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개입합니까? 불완전이에요. 그래서 불완전 경쟁 때문에 개입을 하는 거죠. 불완전 경쟁. 그럼 불완전 경쟁 시장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독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세 개 되는 과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과점이라는 자체는 보통 이제 좀 어려운 단어가, 거기 보시면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죠? 이게 좀 어려운데요. 들어보세요. 규모의 경제가 발생됐다는 것은 보통 이 독과점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독점은 한 업체고 과점은 두세 개 정도인데, 뭐 통신사라든지 항공사, 자동차, 뭐 이렇게 대기업들이죠. 그럼 대기업들은 규모를 작게 합니까? 규모를 크게 합니까? 크게 하죠. 그러니까 규모를 크게 하는 게 규모의 경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량 생산해요? 대량 생산해요? 그러면 대량 생산하니까 물량이 막 만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산비가 늘어나요? 생산비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줄이죠. 그럼 생산비를 줄이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가격을 좀 다운시킵니까? 그럼 가격을 좀 다운시키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경쟁에서 지죠. 그럼 도산이 돼요. 그럼 대기업이 그냥입니까? 다시 독점으로 갑니까? 그럼 자연 독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자연 독점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네들이 자지우지하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독과점을 그냥 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자체는 이제 비용을 체감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박사 논문 중에서 SSM이라는 슈퍼마켓이라는 기업 슈퍼마켓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 어때요?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경우도 그냥입니까? 슈퍼마켓이 있습니까?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얘네들이 매장을 계속 넓혀 나갑니까? 그럼 대량 구매가 가능하죠. 그럼 가격을 다운시키니까 주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도산되죠.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일요일날 같은 날 쉬게 하는 게 독과점을 규제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자, 갑니다.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자, 독과점 때문에 그냥입니까? 규모의 경제가 규모를 작게 합니까? 규모를 크게 합니까? 그럼 생산비를 줄이니까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자연 독점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용 체감하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독과점을 규제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죠? 여기까지 하셨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공공재, 공공이 쓰는 재화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뭐 치안 서비스라든지 서로 그걸 차지하겠다고 경합하지 않으니까 경합이에요, 비경합이에요? 비경합성이고, 돈을 안 내도 배제하지 않으니까 비배제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돈을 안 내다 보니까 무임승차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럼 무임승차하게 되면은 이게 정부가 민간한테 맡기면은 적정 생산이 될까요? 과도 생산이 될까요?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그럼 정부가 어떻게 돼요? 보조를 해주거나 직접 공급을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펜을 들어보세요. 자, 219페이지 가시면은, 자, 첫 번째 1번. 완전해서 그렇습니까? 불완전해서 그렇습니까? 불완전. 자, 그럼 첫 번째 보시면 독점과 가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생산량을 적게 조정해서 높은 가격을 또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파란 색깔 보시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또 재화의 소비량도 줄어들게 돼요.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낳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럼 따라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독과점을 그냥 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가격 단합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가진금 부과해서 또 규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규모의 경제라는 거는 아까 이 대기업들이 규모를 작게 합니까? 규모를 크게 합니까? 그럼 규모를 확대하니까 생산비를 줄일 수 있죠. 장기 평균 비용을 감소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보시면 비용이 체감되는 사람이 되니까 나중에서는 가격 경쟁에 이겨버리니까 중소기업이 그냥요 도산이 돼요. 그럼 거기 보시면 자연 독점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자연 독점으로 가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그래서 생산이나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 발생하면 자원 배분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니까 시장 실패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공공재에다가 별표를 하나 썼어요. 별표를 하나. 공공재가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공공재는 거기 보시면 공공이 쓰는 제어입니다. 그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에요. 명승지처럼 각이 존재하지 않는 제어인데, 자, 거기 보시면은,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소비하더라도 소비를 줄어들지 않으며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소비로부터 배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승차예요? 무임승차예요? 그러면 무임승차니까 돈을 내요? 돈을 안 내요? 사적 기업에다 맡기다 보니까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더 많게 생산합니까? 과도생산이 됩니까? 과도생산이 되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정부. 그러면 3번에 가시면은 공공재는 주로 공적 주체가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 주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럼 넘겨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딱 두 가지를 4번의 특성을 보시면은 경합이에요, 비경합이에요, 배제예요, 비배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경합이라는 거는 보통 소비자가 겹치거나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공동 소비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제라는 거는 아까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무료 입장하잖아요. 뭐 돈을 안 냈다고 해서 배제예요, 비배제예요. 그래서 별도의 요금을 지불 없이도 사용 가능하니까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경합이다, 비경합이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더라도 경합이 붙는다, 붙지 않는다. 붙지 않죠. 공동 소비를 할 수 있고요. 배제예요, 비배제예요. 비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비배제가 배제가 비가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고 경제 주체해야 할지라도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죠.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냥 해요. 무임승차를 하게 돼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개입하죠. 근데 이제 보통 이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내구재 같은 경우가 보통인데 또 비내구재, 내구재가 있는데 내구재가 거의 다 오래가는 내구재가 보통이고 만약에 정부가 민간한테 맡기면 지가 안 하고 그냥 합니까? 이제 보조를 해줘야 되죠.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4번을 풀으시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4번. 자, 갈게요. 공공재는 생산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회 적정 생산보다 과다입니까? 과소입니까? 과소 생산되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220페이지 가시면은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럼 정보 비용이 들어가고 정보에 대해서 누가 초과는 얻을 수 있죠. 그럼 정보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어디가 막 개발됐지 아시는 분들이 또 위에 상위권 분들 우리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또 공유해 주는데 정보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걸 따라해보세요. 도덕적 해이.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게 엿선택이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안 나올 수가 있는데 하여튼 정보의 비대칭은 정보가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그럼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럼 파란 색깔 보시면은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있나요? 그럼 정보를 너무 많이 보유한 거는 도덕적 해이고 부족한은 역선택이에요. 그럼 그냥 도덕적 해이는 밀집만 쳐보세요. 그럼 도덕적 해이는 아까 정보를 적게 갖고 있어요?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 많이 보유한 주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약속하는 것을 쉽게 지키지 않고 상황 변화에 따라 자기 이익만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건물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자가 화재 예방을 게을리하다가 화재 주의에 대한 소홀함에 따라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단어가 있나요? 가담 보험금을 또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아까 역성택은 정보가 많아서 그래요? 정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가 부족한 주체, 거래 행위를 할 때 정보가 부족한 거래 당사자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상대방과 거래를 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대상자의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높은 사고 확률을 가진 보험 가입자를 받아들임으로써 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현상으로서, 정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불리한 선택을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거래를 했다고 나와 있죠. 그렇게만 보시는데, 아직까지는 도덕적 해와 여성택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양가로 5번에 외부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별표를 2개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들어가는데, 외부 효과 가장 유력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끊고, 일단 문제를 한번 밑에 예제 문제를 한번 풀고 또 하나 문제를 풀겠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외부 효과도 뭐의 실패의 원인이 돼요? 시장 실패. 그래서 요거는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요까지 끊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갈게요. 자, 다시 갑니다. 제가 아까 저소득하면 무슨 적 기능이죠? 정치적.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건 뭐예요? 그럼 시장이 잘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죠. 아까 공공재는 과대 생산됩니까? 시장에 맡기면 과도 생산됩니까? 그럼 적정 배분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따 문제 풀겠지만,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요?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동질하다 보면 동질한 제약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불완전하고 또 비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보가 비대칭 때문에 그렇고요. 독과점은 보통 대기업들은 규모를 작게 해요? 규모를 크게 해요? 그럼 생산비를 줄일 수 있죠. 그럼 나중에 가격을 그냥입니까? 떨어뜨립니까? 그럼 가격 경쟁에서 이겨버리죠. 그럼 그냥 해요? 자연 독점이 돼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까? 독과점을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따 풀어보실 때, 그럼 완전해서 그렇다, 불완전해서 그렇다? 물건이 동질한 제약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아니죠. 이거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는 서로 경합해요, 경합하진 않아요. 서로 배합되지 않죠. 무슨 수차가 발생되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 이걸 시장에 맡겨놓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럼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직접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보조를 해줘서 혜택을 줘야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내구재라는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건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 거고요. 정부가 대칭해요? 비대칭해요? 노동적 해에는 정보가 너무 많고 얘는 부족하니까 정보의 차이가 생기겠죠. 이해하셨죠? 자, 외부 효과도 뭐의 실패 원인이다? 시장 실패 원인.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 문제에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완전 경쟁이 시장 실패 원인이 되나요?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문제가 220페이지 가시면 예제 문제 하나가 있을 거예요. 220페이지 예제 문제 하나 찾았습니까? 요거의 제목, 시장 실패 원인인데 틀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공공재도 시장 실패 원인인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정부가 대칭해서 그래요? 비대칭해서 그래요? 외부 효과는 안 들어갔지만 시장 실패 원인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화의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실패 원인입니까? 재화의 동질성은 무슨 경쟁이죠? 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자원 효율적으로 배분돼서 균형을 달성했기 때문에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느낌에 지금 예제 문제를 자세히 보시는데요. 정보가 비대칭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대칭이 맞아요? 비대칭이 맞아요? 요게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그죠? 다시 합니다. 지금 예제 문제에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기출 출제원이야. 불완전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완전이 시장 실패예요? 완전히 시장 실패예요? 불완전. 그러면 낸다면 정보의 대칭이다? 비대칭이다? 비대칭에 비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화이팅 하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의 별표 2개 쳤나요? 외부 효과도 뭐의 실패의 원이다?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처음 하신 분들은 아예 223페이지로 가셔서 한꺼번에 보시는 게 좋아요. 223페이지로 가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 박스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 일단은 내용에 대한 그러한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들은 제가 다 나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보시는 게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가 가장 어려워요. 외부 효과가.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가 박스를 보시면 편안하게 무슨 외부 효과, 무슨 외부 효과가 있어요. 정외부 효과와 부외부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재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생태공원 있었죠. 그럼 생태공원 우리한테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이게 정의해볼까가 되겠죠. 무슨 해볼까 된다? 정의해볼까.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생태공원이 들어섰다? 그럼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그럼 정의해볼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태공원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럼 정의해볼까라는 자체는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긍정적이고요. 외부 경제라는 말을 쓰고요. 근데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결국 이제 공공재랑 연결시키는 게 좋으시고요.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터 같은 거 들어서면은 이 설치하라 그래요. 이 현수막 걸어놔요. 걸어놓죠. 그럼 긍정적이에요. 이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외부 효과가 되겠죠. 부정적인 외부 효과다. 그 외부 불경제라고 말했어요. 외부 불경제, 그 다음에 외부 또 비경제인데 이게 사회적 현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없는 맨 밑에 가시면 영어로 뭐 핀피 현상, 님비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걸 이제 번역을 제가 할 텐데, 자, 아까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정적이에요? 우리한테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이거는 핀피 현상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핀피. 그래서 우리가 핀피. 그러니까 핀피는 뭐냐면,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해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글로 적어놓으세요. 핀피라고. 핀피. 그 다음 옆에 보시면 님비라는 단어가 있나요? 님비. 냄비예요? 님비예요. 님비죠. 냄비가 아니라. 요새는 웃지도 않아요. 자. 냄비야, 님비야. 님비죠, 님비. 님비는 뭐냐면 이 쓰레기 매립장은 그냥요 막으려고 그래요. please가 아니라 not이란 뜻입니다.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럼 우리가 프론트야드, 백야드, 앞마당과 뒷마당이 중요해요. 플리즈하고 not이 중요해요. 자, 영어 시간이야. 자, 가볼게. 그다음에 freeze, 핀피. 그 핀피 나오면 무슨 해볼까 찍으셔야 되고. 님비는, 따라서 not. 그럼 님비는 뭐가 나온다? 부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야. 핀피는 무슨 회복과 연결되는 거야? 맞아요? 님비는요? 여기 이제 바꿔서 나왔다는 거 꼭 정리를 해두시고. 근데 외부 효과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외부 효과가 창밖의 외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의 외부이기 때문에 자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시장 안에는 거래 당사자가 거래를 합니다. 그럼 거래 당사자가 A와 B가 있다. 얘가 매도자가 되면 매수자, 공급자가 되면 수요자가 되면서 거래를 해요. 그럼 이걸 정부가 개입해요?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없죠. 시장이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가격 기구도 잘 통하고 잘 돌아갔다면 이건 시장 실패가 아니겠죠. 그런가요? 따라서 외부 효과. 토지가 부동성하고 인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동성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토지 옆에 토지가 있죠. 그래서 토지가 영향을 줘요. 옆에 토지에.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거는 창밖의 외부가 아니라 따라서 시장의 외부. 시장에서 거래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외부여서 이 시장 밖에서 이 토지가 여기 C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B토지가 D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까 정과 부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만약 얘가 여기다가 공원은 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원 같은 걸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그럼 정의해볼까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정의해볼까? 자, 그러면은 이거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데 얘는 무인승차를 해버려요. 아까 생태공원 기억나세요? 생태공원 우리가 시장에 맡기면 과대생산, 과도생산, 과도생산밖에 안 되죠. 그런가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이익의 대가를 안 주거든요. 무임수차를 해버려요.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이거 규제해야 돼요. 좀 보조를 해줘야 돼요. 보조를 해주거나 좀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려는 역할을 하겠죠. 이해 갔나요? 근데 만약에 부회복가라는 자체는 자 갑돌이가 공장을 해요. 시멘트 공장. 폐수를 내려보내요. 자 얘가 양식업을 합니다. 양식업. 그럼 물고기가 살을까요? 다 죽을까? 죽죠. 눈깔이 뒤집어져, 막 죽어요. 그럼 이건 긍정적, 부정적? 정이겠어요? 부겠어요? 부회복가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이건 좀 구체적으로 갈게요.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부정적이다 보니까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돼요? 이거 때려줘야 돼요? 규제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유식한 언어가 나오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따르세요. 사적 비용. 사적 비용. 개인이 부담하는 걸 사적 비용이라고 하고,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따르세요. 사회적 비용. 굉장히 유치한 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창한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들어보세요. 얘한테 공해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공해방지 시스템이 싸다? 비싸다? 비싼지 어떻게 했어? 설치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100원밖에 안 들었어요. 100원밖에 안 들었는데, 물고기가 떼죽음이 되니까 환경오염에 치유하는 비용이 들어갔죠. 그러면 100원에서 10원이 더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100원이 개인적인 비용이면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간 거를 따라서 사회적 비용. 그럼 사회가 더 돈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비용을 많이 냈나요? 개인의 비용을 적게 냈나요? 맞아요. 그럼 따라서 과대 생산. 더 많이 생산해 버리죠. 그죠? 그럼 과대 생산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적정 배분이 안 되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규제를 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되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럼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 무슨 성? 부동성.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 인접성이죠. 그래서 아따. 자, 그럼 이건 무슨 성하고 무슨 성? 부동성하고 인접성 때문에 외부효과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성하고 무슨 성이요? 부동성하고 인접성. 이게 발생된 거죠.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는 건 창밖 외부예요? 시장의 외부예요? 시장에 거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거고. 시장을 통했다? 안 통했다? 안 통했죠. 그래서 뭐 했다 그러면 얘는 딱 잡아떼야 돼. 뭐 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자, 갈게요. 시장을 통했어요? 통하지 않았어요? 통하지 않고, 가격기구도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고, 거래 당사자예요? 거래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굉장히 조용한데. 자, 쟤네들은 거래를 했나요? 거래한 건 아닌가요? 아니죠. 의도하지 않았죠. 그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따라서 제3자. 그럼 제3자라는 자체는 의도하지가 않았어요. 의도했다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준다라는 자체를 어떨까? 안 하니까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죠. 손실의 보상을 안 해줬어요. 보상 안 해줬다. 그럼 거래 당사자다. 제3자다.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않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학교는 어렵기 때문에 저랑 그냥 따라오시는데 뭐 했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딱 잡아떼야 돼요. 준비됐어요? 시장을 통한다, 안 통한다? 가격기구를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거래 당사자야, 제3자야. 의도했어, 안 했어요? 이익에 대한 대가 줬어, 안 줬어? 손실에 대한 보상 안 해줬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정해복가는 때려줘야 돼요? 보조를 해주고. 부회복가는 규제를 해주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적정 배분이 안 됐다는 것은 자율적인 배분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산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소비할 때도 나타납니다. 생산과 소비, 생산과 소비다 이렇게 보는데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정해복가는 항상 이렇게 해오세요.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전체적인 사회가 유리한 거예요. 개인적이보다. 사회가 유리하고 부의회복가는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나가겠죠. 사회가 불리.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러면은 생산과 소비 차원에서 나타나는데, 자,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냥 아까 했으니까 3번지, 4번지, 5번지가 있는데 갑이라는 75세 노인이 옆집을 쓸어줘요. 그럼 개인적인 비용이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근데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무임승차하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쓰레기 봉투를 사줘야 돼요. 사줘야 되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그냥 생산 면에서는 편안하게 들으세요. 다음에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면 사회가 유리하니까 사회적 비용을 적게 들어간 거죠.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생산을 많이 하겠어요? 생산을 적게 하겠어요? 그럼 과대 생산, 과소 생산. 아까 공공지 기억하시죠? 그럼 얘는 과대가 나와야 돼요? 과소가 나와야 돼요? 과소 생산이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소비 차원에서는 자, 편익은 비용의 반대죠. 그럼 따르면서 사회가 유리하다. 그럼 개인적인 소비가 적고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사적 편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진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사회가 유리하다. 그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갔어요? 편익은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진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개인적인에 대한 소비는 가소소비인데 가소소비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예복가는 갑돌이가 지금 공장 폐수를 해서 공장에 시멘트 공장을 하는데 옆에 토지한테 이제 폐수를 내려보내요. 옆에 을돌이한테 양식업을 하는데. 자, 그럼 떼주금이 돼요. 그럼 원래는 시장사항이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줘야 돼요? 손실 보상 원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가다가 쭉 직진을 가는데 뒤에서 박았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 뒤로 누워야 돼? 보상해주니까 그건 괜찮죠. 근데 얘는 손실에 대한 보상 안 해줘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건 규제를 해줘야 돼요. 시멘트 공장한테 중과금, 환경오염 부담금 부과시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자, 이거 생산하고 소비 차원에서 다 됩니다. 자, 들어갈게요.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아까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중에서 어떤 게 많이 컸죠?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개인적인 비용을 줄인 거죠.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적게 비용을 냈으니 과소 생산이 되겠어요? 과대 생산이 되겠어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정부. 그래서 이 과대 생산하는 걸 규제해서 적정 배분을 하게끔 갖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소비 차원에서도 자, 이건 따로 사회가 불리하다. 개인적인 편익이 막 늘어난다는 거죠. 담배 피거나 이러면 사회적 편익이 커서 사회적 편익보다 얘가 더 크니까 개인적인 과대 소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따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무슨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편익은 사회적 편익이 작겠죠.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딱 기출만 딱 보세요. 얘네들이 낸 게 딱 두 가지를 냈는데 이 정예복가의 아까 생태공원은 우리한테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그럼 정예복가죠. 그런가요? 그럼 정예복가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자, 이게 주택 소비라고 봐요. 주택. 그러면 주택 수요자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좋으면 제가 좌측이라고 그랬어요? 좋으면 우측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좌측으로 움직입니까? 우측으로 움직입니까? 우측으로 움직이죠. 맞나요? 그럼 우측으로 움직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상태 초과 수요니까 그냥입니까? 양도 늘어납니까?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규제를 해요. 규제. 자, 그럼 생각해 보시면은 저 시멘트 공장한테 규제를 해버려요. 가격과 양.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은 그럼 시멘트 공장한테 규제를 하게 되면은 얘는 공급을 해요. 시멘트 공급을 줄여요. 그러면 좌측으로 움직여요. 우측이다 좌측이다. 그럼 시멘트 공급이 줄고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나중에 그냥요 주택 가격도 올라가요. 임대료도 올라가는 우리가 효율적 배분이 안 되게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박스 있나요? 박스로 정리해 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정해복가가 외부 경제고 시장 기구를 통했어요? 통하지 않았어요? 제3자한테 의도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이익을 주는 재화나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못 받았죠. 자, 요건 이렇게 좀 갈게요. 따라해보세요. 사회가 유리하다. 그럼 어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많이 힘드신 건 아는데 그냥 밑에 컨닝하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사회적 비용은 좀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개인 비용을 많이 내니까 과소생산, 과대생산, 과소생산이 된다는 거죠. 이해 안 나요? 그 다음에 아까 편익은 어떤 편익이 더 크겠어요? 사적 편익이 크겠어요? 사회적 편익이 더 크겠어요? 사적 편익이 크고 개인에 대한 편익은 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소소비가 되겠고요. 그럼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보조금을 좀 지급해 줘야 돼요?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죠. 생산 소비를 증가시켜서 균형적으로 최적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큰 거를 한쪽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입니까? 균형으로 만듭니까? 똑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요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님비예요? 핀피예요? 핀피가 되겠죠. 정인증, 부등 모두 시장 실패 원인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이게 일치시킬 동안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게 밑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부의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부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외부 불경제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 의도하지 않는 피해를 주는 거죠. 따르면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중에서 어떤 게 많이 들어가겠어요? 좀 가다 생산 밑에 좀 컨닝 좀 하시고 어느 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가요? 그럼 개인의 비용을 줄였죠. 그럼 뭐 얘는 어떻게 생산하겠죠? 과다 생산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가다 소비해 보시면 흡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내가 흡연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담배 연기의 담배는 과대 소비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소비의 경우는 자, 이 담배를 핀다는 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 마이너스 음이죠. 외부 편익이 발생을 해서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어느 편익이 더 커졌습니까? 사적 편익이 더 커진 거잖아요. 그래요? 누가 기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난 수요를 한다면 수요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하거나 과징금, 환경부담금 부과시켜서 생산 소비를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감소시켜서 똑같이 균형으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가셨어요? 요것만 마스터 하시면 돼요. 요것만 마스터 하시고 그 외 거는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페이지 220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외부 효과에 조그만 글씨 찾았습니까? 노안이 오시면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건 무수성하고 무수성 때문에 그렇죠? 부동성하고 인접성 찾았습니까?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뭐 했다면 그냥요 딱 잡아떼야 돼요. 그러면 딱 잡아떼 준비 되셨어요? 시장기구를 통했나요? 거래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의도했나요?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줬나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줬나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가요? 내가 생산할 때만 나타나요? 이 소비할 때도 나타나요. 두 가지 다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자, 갑니다. 그럼 정해복과라는 자체는 뭐 우리가 그 나와 있는 뭐 현상은 뭐 생태공 같은 학군이 조성되면 정해복과 발생하겠죠. 긍정적이고 이로운 겁니다. 자, 개념을 보십니다. 자, 개념을 보시면 이 파란 색깔 줄 할게요. 이익을 가져다 줘도 이에 대한 대가를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생산되죠? 우리가 아까 과대였어요, 과소였어요? 적정 생산보다 적게 생산되거나 적게 가소 소비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는 가소 생산,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작은 경우, 사적 비용이 큰 거죠. 소비 측면에서는 어떤 편익이 더 컸겠어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커서 가소 소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건 뭐 디귿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부회복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부회복가는 뭐 쓰레기 매립장이나 현상에 보시면은 뭐 유해시설 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도 부정적 해로운 피해를 주겠다. 개념 가면은 자, 시장기구를 통했어요? 통하지 않았어요? 제3자의 불리한 효과를 의도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알았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 파란 색깔, 그럼 사회적 최적량보다 더 적게 생산돼요? 과다하게 생산돼요? 과다 소비가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염두에 가시고, 정부의 개입이라는 단어가 있죠. 별표 쳐보세요. 이게 나왔었어요. 자, 정부가 규제를 해요. 그럼 가진금, 환경부담금 같은 거를 규제하다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아까 일단은 수요나 공급 곡선이지만, 아까 시멘트 공장한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시멘트 공급을 늘려요, 시멘트 공급을 줄여요. 그럼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움직인 쪽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가죠. 그래서 사회 최적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다음에 3번에 대한 동그라미 3번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3번의 제목을 한번 불러봐 주세요. 시장기구를 통한 외부 효과의 해결 방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갑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기능이라는 게 있었어요. 시장의 기능. 왜 저번 시간에 자구가 정량 아시죠? 그럼 우리도 그냥 해요. 자원 배분은 해요. 자원 배분. 자원 배분의 기능은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 시장은 불완전합니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못해서 정보의 비대칭 같은 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이루지 못합니다. 이걸 시장의 실패라고 하고, 그러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냥 해요. 정부가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제가 지나온 정권은 뭐라고 그러지 못하지만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냥입니까? 개입을 해서 강남의 집값이 더 올라갔습니까? 그럼 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이걸 따라서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실패라고 하거든요. 그죠? 정부의 실패. 그러니까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의 실패라는 건 누가 개입해서 안 좋아진 거야. 정부가. 그래서 보세요. 아까 저희 공장한테 폐수를 내려보낸 애한테 환경오염부담 부과시키니까 얘는 시멘트 공급을 늘려요, 시멘트 공급을 줄여요. 그럼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주택 가격도, 임대료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애가 따보세요. 코즈가 나와요. 코즈는 뭐라고 하냐면,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사적 시장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을 부정합니다. 개입을 부정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갑돌이가 폐수를 내려보내면 여기 을돌이라는 애한테, 이 피해자한테 피해보상 청구권을 줘요. 그럼 피해보상 청구권을 주게 되면은 얘가 이 폐수를 내려보내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정부가 개입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사적 시장에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왜 나타나냐면, 오른쪽부터 갈게요. 오른쪽 가시면 정부의 실패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정부의 실패는 누가 개입해서, 파란 색깔이 중요해요. 자, 1번의 정부가 실패는 누가 개입에 의해서,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시장 실패를 치유했다, 치유하지 못했다. 그럼 더욱 더 악화된 거죠? 그런가요? 이걸 뭐의 실패라고 한다? 그럼 정부의 시장 개입이 사회적 후생 손실을 야기한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번에 파란 색깔, 그럼 정부의 시장 개입 결과로 최적 균형 수준을 더 벗어나게 돼서 자원 배분 효율성이 더 악화된 것을 정부의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3번에 갈게요. 자, 3번에 얘기해 보세요. 3번은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까? 정부의 실패의 원인입니까?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개입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 개입 과정에서 재정 비용이 과다하고 관료의 부정부패, 정부에 대한 부족, 정부의 사적 경제주체 간의 이해상충,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에 대한 규제에 따라서 안 좋아지게 된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나온 애가 그냥입니까? 좌측의 코즈입니까? 코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 기구를 통해서 외부 효과를 해결하라는 거죠. 자, 코즈는요, 지금 거기 보시면은 파란 색깔이 중요해요. 정부의 개입 이시, 개입 없이 시장 기구 스스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고
사적 경제주체 간의 협상이나 교섭을 통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찾았죠? 그래서 코즈에 대한 정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적용 사례는 밑에 뭐 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비폐해지면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규모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다시금 쾌적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시축공사장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이 고통을 당하자 주민 대표가 또 건축회사의 대표와 협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실 적용상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게 자 B에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현실에서 코즈 정리를 통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코즈는 정부의 실패를 부정하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은 1번, 2번, 3번까지 갔었죠? 그러면 6번 한번 풀어보시고 6, 7, 8까지 9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9, 10까지 맞네. 12까지 풀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외부 효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지금 아까 제가 5번 풀려고 그랬죠? 5번 5번은 이따가 제가 해드리고 6번부터 풀어보세요. 6번 하나씩 풀겠습니다. 6번 6번은 뭐가 들었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적으세요. 아까 정해복과는 제가 생태공원 공공재 생각하라고 얘기했나요? 그럼 정해복과에 대한 생태공원 같은 거를 정부에 우리가 시장에 맡기면 과대 생산되어 과소 생산돼요. 적게 생산된다는 거죠. 정해복과는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 더 적게 과소 생산된다. 과소 생산되는 거죠. 사회적 최적 적정 생산보다 적게 생산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가 또 왜 틀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불완전한 건 맞죠? 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돼요? 달성되지 못해요? 효율적인 배분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서 안 되고 그 다음에 8번 문제가 맞나 보세요.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부동산은 쌉니까? 고가입니까? 유효소가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무주택 서민들이 시장 진입을 쉽게 할까요? 어렵게 할까요? 그럼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불안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9번 한번 물어보세요. 9번 아까 제가 딱 잡았대라 그랬죠. 그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의도했습니까? 의도하지 않았고요. 시장을 통했나요? 통하지 않았죠. 대답 좀 해주세요. 이 두 가지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10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보세요. 10번 여기에 대한 게 지금 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정외복과가 발생했다고 나왔었거든요. 자, 일로 와보세요. 아까 제가 이 그래프 일로 와보세요. 공원이 조성됐어요. 그럼 우리한테 정외복과가 발생했죠. 그러면 공원의 주택 수요자들이 기분이 좋죠. 그럼 어느 쪽 움직이겠죠? 우측으로 움직이겠죠. 좌측이 아니라는 거죠. 화이팅 하세요. 그다음 12번은 너무 쉬워서 쓰러져요. 12번은 왜 틀었을까? 님비 있어요, 님비? 아까 님비는 정이었어요, 부였어요? 그럼 정의 복과가 나오려면 님비가 나와야 돼요, 핀피가 나와야 돼요. 핀피가 나와야죠. 아니면 이걸 부로 고치든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외부 효과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갑니다. 자, 보세요. 자, 외부 효과도 그냥입니까?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까? 누가 개입합니까? 정부가 개입하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정의의 복과는 우리한테 긍정적이죠? 그럼 규제해야 돼요? 우리가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돼요? 부는 규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정은 님비예요? 핀피예요? 핀피고 부는요? 님비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둘 다 시장 실패 원인이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건 무슨성하고 무슨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하고 인접성 때문에 그렇고요. 자, 뭐 했다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안 했다 그래야 돼요.
시장을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가격 기구 통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의도했습니까?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줬습니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줬나요? 안 줬죠. 누가 개입해야 돼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다음에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면 어떤 비용이 적게 들어가겠어요?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럼 어떻게 생산하겠어요? 과정 생산하는 거죠. 공공재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사회가 유리하니까 사적 편익이 크겠어요? 사회적 편익이 크겠어요? 개인적인 소비는 적게 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다음에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개인적 비용을 줄였죠? 그럼 어떤 생산을 하죠? 과대 생산. 야매도 있긴 한데 지금은 이해만 계속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사회가 불리하니까 그냥입니까? 개인적인 편익이 커집니까? 그럼 과다 소비를 하겠죠. 누가 개입하죠? 정부가. 그럼 규제를 하게 되면은 시멘트 공급을 늘려요? 시멘트 공급을 줄여요? 시멘트 가격이. 그럼 정부가 실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코즈는 정부가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아라. 사적 시장이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다음 좀 전에 풀어봤던 게 정해복가가 발생하게 되면은 수요자들이 좋죠. 그럼 곡선이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